윤서연 씨 덕분에 계약됐어요. 단순한 분양 계약이라 믿었던 윤서연. 하지만 서류, 감사, 병원 기록까지 이어지며 그녀는 감사 대상이 되고 강도우는 그녀를 외면하게 된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윤서연은 모델하우스 상담석 앞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고객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주변 상담사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손에 든 계약서를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왔지만 서류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계약서가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줄 유일한 근거였으니까요. 분양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계약할 때는 언제 입주라고 했어요? 고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저희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그게 제 잘못입니까? 당신네 회사 잘못이지. 서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이미 5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할수록 고객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옆 상담석에 앉아있던 동료 오민지가 슬쩍 이쪽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민지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불똥이 튈 수 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서연은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객도 아니고 회사 직원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고객과 서연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지금은 따질 게 아니라 설명부터 다시 들으시는 게 어떨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사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잠시 말을 멈추고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서연도 놀라서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남자는 고객에게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분양받으려고 온 사람인데요. 이렇게 화를 내시면 상담사분도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일단 앉아서 차근차근 들어보시죠. 고객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남자 덕분에 폭발 직전의 상황이 일단은 진화된 것입니다. 서연은 남자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상담을 함께 듣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분양 지연 사유, 보상 방안, 자녀 세대 조건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고객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남자가 중간중간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라며 질문을 던져주는 덕분에 대화는 비교적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고객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죠. 서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배웅했습니다. 고객이 사라지자 서연은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저런 분들 상대하는 게 쉽지 않죠.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를 넘겼네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계약하러 온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남자는 정말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격한 상황을 목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겠다니요. 남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차근차근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이 설명을 덧붙이려 하자 남자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읽어볼게요. 서연은 남자가 계약서를 읽는 동안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자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나자 남자는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도훈. 서연은 남자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계약할게요. 남자의 말에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계약서를 건네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사라지자 현장 팀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팀장의 표정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방금 그분 누군지 알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 분이신데요. 팀장은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큰손이에요, 큰손. 저런 분들은 보통 한 채로 끝나지 않거든요. 잘하면 추가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팀장의 말투에는 마치 이 계약이 팀 전체의 공로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고객을 상대한 건 서연인데 공은 조직 전체가 나눠 가지려는 분위기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남아서 오늘 작성된 계약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지 오래였고 모델하우스 안에는 서연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계약자 서명란 옆에 있는 명의란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강태현. 서연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계약자는 강도훈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의란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현. 서연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 이름이었으니까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회장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걸까요? 대리계약? 아니면 명예신탁?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계약서를 다시 펼쳐 위임장을 확인했습니다. 위임장은 제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계약서를 덮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델하우스 밖은 이미 깜깜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겨우 넘겼는데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말 동안 계속 마음에 걸렸던 그 계약서 때문이었습니다. 강태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근하자마자 팀 회의가 소집되었고 서연은 그 생각을 잠시 접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서연 씨, 지난주 신규 계약 원탑이에요. 다들 박수. 동료들이 의례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칭찬은 고마웠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팀장은 계속해서 서연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번 달 목표 달성까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서연 씨 덕분에 우리 팀이 전체 1등 할 수 있겠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칭찬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서연의 메일함에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준법감시팀 협조 요청이었습니다. 서연은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난주 체결된 계약 중 일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계약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강도훈의 계약이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계약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해당 계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고객 중 한 명이 민원을 넣었던 것입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계약한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 사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리계약 의혹이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계약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도훈은 분명히 본인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위임장도 제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걸까요? 서연은 다시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담당 상담사는 해당 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려는 신호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팀장이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팀장의 표정은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은 준법감시팀에서 온 메일을 프린트해서 서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객이 직접 서명했고 위임장도 제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왔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우리 팀 전체가 곤란해져요. 서연은 팀장의 말투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당연히 서연이었습니다. 일단 서연 씨가 잘 처리해봐요. 준법감사팀이랑 직접 이야기해서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팀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손을 흔들며 서연을 내보냈습니다. 서연은 자리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오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이런 일은 종종 있잖아. 곧 해결될 거야.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지의 위로는 고마웠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강태현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모델하우스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입구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도훈이었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훈은 직원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모델하우스 안을 둘러보는 척했습니다. 서연은 도훈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서연을 보고도 모르는 사람처럼 시선을 흘려보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도훈은 다른 상담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곧 모델하우스를 나갔습니다. 서연은 도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구원이 오늘의 외면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훈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신을 도와줬으면서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혼자 남아 계약서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위임장, 계약서, 명예 확인서까지 모든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위임장 시스템 입력 날짜가 계약일보다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계약은 지난주 금요일에 체결되었는데 위임장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시간이 흐른 뒤에 서류를 맞춰 끼운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조작이었습니다. 누군가 계약 이후에 서류를 손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서연은 머릿속으로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팀장? 아니면 본사 누군가? 서연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훈 씨, 그 아이한텐 절대 말하지 마요.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아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모퉁이를 돌아 엘리베이터 쪽을 살펴봤습니다. 여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 비서처럼 보였습니다. 여자는 통화를 끝내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도훈 씨, 그 아이.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나만 모르는 판이 있다고. 그리고 그 판의 중심에 강도훈이 있다고. 서연은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자신이 무언가에 휘말렸다는 것 때문이었고, 분노는 아무도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본사 감사가 예고된 다음 날부터 모델하우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느슨하게 돌아가던 현장이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출근하자마자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고 회의실에는 외부 인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은 아침 일찍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팀장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오늘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절대 말실수하지 마세요. 물어보는 것에만 정확하게 대답하고 괜한 추측이나 의견은 말하지 마세요. 팀장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팀장의 눈빛을 피했습니다. 팀장은 분명히 서연을 가장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실수라도 하면 팀 전체가 곤란해질 거라는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자 오민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괜히 튀지 말고 모른 척 넘어가. 서연은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감사 때는 말이야. 정직하게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조용히 넘어가는 게 중요해. 너 혼자 잘하려고 하다가 다 같이 망할 수 있어. 서연은 민지의 말이 조언인지 경고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민지는 분명히 서연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겠지만 그 말은 사실상 서연을 고립시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서연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알았어, 고마워.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안도한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컴퓨터 화면을 켰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나만 모르는 판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판의 희생양이 될 거라고. 점심시간이 되기 전 계약관리 담당인 장세훈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세훈은 평소에도 서연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세훈이 갑자기 다가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서연 씨, 잠깐 시간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훈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복도 쪽으로 서연을 이끌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세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지난주에 체결된 계약서 있잖아요. 그거 원본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서연은 세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세훈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시스템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세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원본이랑 시스템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확인 차원에서요. 서연은 세훈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세훈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연 손에 든 서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보여드릴 수 없어요. 감사 중이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세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세훈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세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계약서를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히 서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오후가 되자 서연은 잠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고 답답했습니다. 모델하우스 뒤편 작은 정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서연 옆에 섰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도훈이었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훈은 서연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그 말은 너무 짧았고 너무 모호했습니다. 서연은 도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바라보다가 주변을 살피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치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도훈의 말이 보호인지 입막음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도훈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아 도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당신은 다치지 않는다. 그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다시 계약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위임장뿐만 아니라 시스템 접속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위임장을 입력한 계정이 현장 계정이 아니었습니다. 본사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확대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접속 아이디는 본사 법무팀 소속이었습니다.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현장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손이었습니다. 누군가 본사에서 이 계약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서연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캡처해서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서연은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게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서연은 짐을 챙겼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은 가장 마지막에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은 어두웠고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자기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주차장 한쪽에 검은 세단이 정차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차 안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차는 평소에 보던 차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자기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려는 순간 검은 세단의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안에 앉은 사람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고. 누군가 서연을 감시하고 있다고. 서연은 재빨리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검은 세단을 확인했습니다.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계속해서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USB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서연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감사회의가 열린 날, 서연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눈밑이 거무스름했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손에 든 서류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증거들이 오늘 서연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몇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과 본사 법무팀 직원들, 그리고 낯선 얼굴 몇 명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장 끝자리였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도 서연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각 9시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팀장이 일어나 남자를 맞이했습니다. 박재문 이사님 오셨습니까? 재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재문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계획해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재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재문은 파일을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외부 자문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내부만으로 처리하기에는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재무는 팀장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재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친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윤서연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재문은 서연 앞에 서류 한 장을 밀어놓았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서연은 그 계약서를 이미 수십 번도 더 본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 서연 씨가 직접 진행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재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계약 당시 고객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했나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신분증을 확인했고 본인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재문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 처리가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재문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묻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위임장을 당일에 제출했습니다. 시스템 입력이 늦어진 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재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재문은 질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럼 계약 명의가 실제 계약자와 다른 건 알고 계셨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은 함정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하면 서연이 의도적으로 대리계약을 진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서연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임장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어서 명예 신탁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재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재문의 표정에는 만족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재문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들은 점점 더 서연을 몰아붙였습니다. 서연이 대리계약을 유도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팀장은 회의 내내 서연이 대답하려 할 때마다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은 서연이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서연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모든 책임이 서연에게 떨어질 게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제지하려 했지만 서연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문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세요. 서연은 자신이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스템 접속 기록을 출력한 것이었습니다. 위임장 입력이 늦어진 건 현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사에서 접속해서 입력한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재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팀장은 당황해서 서연의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재문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서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절차에 따라 모든 걸 진행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을 조작한 누군가의 잘못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문은 서연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흥미롭네요. 재문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윤서연 씨, 계약 당시 현장에 다른 분도 계셨죠? 서연은 재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습니다. 네, 고객을 진정시켜준 분이 계셨습니다. 재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도은 씨 말이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문은 파일을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도은 씨, 계약 당시 현장에 계셨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훈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도훈을 쳐다봤습니다. 도훈은 서연을 보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도훈은 재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재문은 도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도훈입니다. 재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직업은요?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문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말했습니다. 강도훈 씨는 강태현 회장의 장남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의 장남.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도훈을 쳐다봤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팀장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무슨... 재문은 팀장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 계약의 명의자는 강태현 회장입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현장에는 회장의 장남이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하지 않습니까? 서연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비서가 그런 말을 했구나. 도훈 씨, 그 아이한텐 절대 말하지 마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도훈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훈은 이 모든 걸 계획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재문은 서연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회의실을 나갔고 복도에는 재문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재문은 서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연 씨, 당신이 모르는 게 많아 보여서요. 서연은 재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문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용히 협조하면 다치지 않습니다. 이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서연은 재문의 말이 협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재문은 서연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재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세상은 진실보다 증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거는 당신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재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아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서연은 회의실을 나와 자기 자리로 돌아왔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회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도훈이 회장의 장남이라는 사실, 그리고 재문의 노골적인 압박까지. 서연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걸 느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자 강도훈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훈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곧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퇴근 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설명할게요. 서연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은 모델하우스 뒤편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도훈이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도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서연은 도훈을 쳐다봤습니다. 도훈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왜 숨겼어요?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내 명의를 숨긴 건 당신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서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훈은 설명을 이었습니다.
회장 이름이 들어간 계약은 늘 문제가 돼요.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는 현장 직원부터 제물로 만들어요. 당신이 그 책임을 뒤집었을 게 뻔했어요. 서연은 도훈의 말을 듣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모른 척한 건 뭐예요? 회의장에서도 복도에서도 당신은 저를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나랑 엮이면 더 위험해져요. 우리 집안은 복잡해요. 내가 개입하면 당신은 더 큰 싸움에 휘말리게 돼요. 서연은 도훈의 논리가 이해는 갔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도훈은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서연을 배제했습니다. 서연의 선택권을 빼앗았습니다.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보호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당신이 저를 진짜 생각했다면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말했어야 해요.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성모병원 의무기록과입니다. 서연은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온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여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출생기록 정정 안내가 나갔는데 당사자 맞으시죠? 서연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출생기록 정정. 서연은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여자는 잠시 당황한 듯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법원 판결로 정정이 진행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본인 확인 차원에서 병원에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법원 판결? 서연은 그런 소송을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일단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도훈을 쳐다봤습니다. 출생기록 정정이래요. 제가 신청한 적도 없는데. 도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훈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도훈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같이 갈게요. 서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도훈의 눈빛을 보고 말을 삼켰습니다. 도훈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무기록과 직원이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직원은 서연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라 출생신고 내용이 정정됐습니다. 생모 정보가 변경됐어요.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에는 서연의 생모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알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훈이 재빨리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생불안에 적힌 이름. 강태현.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훈이 서류를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도훈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의무기록과로 들어왔습니다. 박재문이었습니다. 재문은 서연과 도훈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오셨군요. 서연은 재문을 쳐다봤습니다. 재문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문은 봉투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서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재문은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말했습니다. 윤서연 씨, 당신은 강태현 회장의 혼외자입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혼외자. 그 단어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도훈이 재문에게 다가가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도훈은 서류를 읽고 나서 재문을 돌처럼 쳐다봤습니다. 이 기록, 당신이 손댄 거잖아요. 재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재문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저는 그저 숨겨진 진실을 드러낸 것뿐이에요. 도훈은 재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병원 인수 때 관여한 거 다 알아요. 출생 기록을 조작한 것도 당신이죠. 재문은 도훈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조작이라니요. 저는 사실을 복원했을 뿐이에요. 원래 있어야 할 이름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거예요. 서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회장의 딸이에요? 재문은 서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알겠죠.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도훈이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재문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진실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계속 모른 척할 건지. 재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의무기록과를 나갔습니다. 서연과 도훈은 그 자리에 남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훈은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은 도훈의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은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도훈이 조수석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재문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혼외자, 강태현의 딸. 그 단어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일단 집에 가요. 오늘은 너무 충격이 컸을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엄마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문이 말한 게 사실일까요? 정말 조작한 걸까요?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박재문은 예전에 병원 인수 작업에 관여했어요. 그때 의료 기록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서연은 도훈의 말을 듣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조작이라면 왜 굳이 지금 드러내는 걸까요? 재문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걸까요? 서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도훈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재문은 단순한 자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 집안의 약점을 쥐고 있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아버지가 병원을 인수할 때 재문이 실무를 맡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의 비밀을 하나씩 모았을 거예요. 서연은 도훈의 말을 듣고 재문의 의도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문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무기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의 카드에 불과한 거네요.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서연은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은 진실보다 통제를 먼저 택해요. 아버지도 비서들도 법무팀도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덮으려고 해요.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서연은 도훈의 목소리에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도훈 역시 그 시스템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도훈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도 저를 통제하려는 거예요?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방식이 잘못됐어요. 당신을 배제하는 게 보호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다른 폭력이었네요. 서연은 도훈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엄마가 받았습니다. 서연아?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혹시 입양이었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답인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집에 와. 얘기하자.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짧은 대답이 서연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훈이 물었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도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연은 도훈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재문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연의 병원 기록, 서연의 출생 증명서, 도훈의 학력 서류까지. 재문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재문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강태연 회장을 압박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압박의 도구였습니다. 재문은 서연의 존재를 공개함으로써 회장 가문에 균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재문은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재문은 휴대전화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강태연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내일 오전에 뵙고 싶다고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면회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재문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기자들한테 먼저 알려야 할까요? 회장님께 숨겨진 딸이 있다는 사실을요. 비서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문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재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내가 관리한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모델하우스로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엄마와 긴 대화를 나눴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엄마는 서연이 어렸을 때 다른 여성에게서 맡아 키웠다고만 말했습니다. 생모가 누군지 생부가 누군지는 자신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재문의 서류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서연을 보고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민지마저 눈을 피했습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팀장이 서연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재문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과 본사 법무팀 직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문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윤서연 씨, 어제 병원에서 확인하셨죠? 이제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서연은 재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선택이요? 재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실 건지 아니면 언론에 공개될 건지요. 서연은 재문의 말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재문은 서연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도 공개하겠어요. 당신이 기록을 조작했다는 것도요. 재문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재문이 조작했다고 믿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문은 여유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진실은 증거가 있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증거는 제 편이에요. 서연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재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증거를 믿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훈이 들어왔습니다. 도훈은 재문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재문 씨, 당신이 병원 인수 때 의료 기록에 접근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재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훈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 안에 당신의 접속 기록이 다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재문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받지 못한 진실을 만들어낼 거예요. 재문은 도훈의 말에 표정이 변했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서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도훈과 재문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싸움이라는 것을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재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재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도훈도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겠어요. 제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계약에 대해서요. 팀장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은 생각 안 해요? 서연은 팀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사는 저를 생각해 준 적이 없잖아요. 이제는 제가 제 입장을 말할 차례예요. 재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기자회견을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서연은 재문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섰습니다. 이대로 숨어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모든 걸 공개하고 정리하는 게 나았습니다. 서연은 회의실을 나와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도훈이 따라왔습니다. 서연 씨, 정말 괜찮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서연은 도훈을 쳐다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훈의 말이 이번에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사흘 뒤 기자회견장이 마련됐습니다. 서연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기자들이 이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서연은 눈이 부셨지만 참았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서연은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언어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직접 요청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제 출생 기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태현 회장과 혈연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수첩을 꺼내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혈연 관계를 확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과 관련된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러 왔습니다. 서연은 준비한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계약서에는 절차상 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명의자와 계약자가 다르고 위임장 처리 과정에서 시스템 조작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이 계약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서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약의 무효를 자청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재벌가 입성을 포기하겠다는 건가요? 서연은 그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재벌가에 입성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직업적 책임을 다하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계약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게 상담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강태현 회장과의 관계는 인정하는 건가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제 삶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을 믿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혈연 여부보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지만 서연은 차분하게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회견장 뒤편에서 도훈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훈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존경과 미안함, 그리고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훈은 서연이 자신의 가족보다 더 용기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연은 혈연을 거부하고 자신의 선택을 지키려 했습니다. 반면 도훈은 평생 혈연에 묶여 자유를 잃었습니다. 한편 회견장 한쪽에는 재문도 서 있었습니다. 재문은 서연의 발언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재문은 서연이 재벌가 입성을 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재문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서연은 회견장을 빠져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도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도훈의 말에 서연은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도훈이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버지가 남았어요. 서연은 도훈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강태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어쩌면 아버지일 수도 있는 사람. 서연은 그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은 서연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강태현 회장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도훈이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준비됐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강태현이었습니다. 회장은 병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권력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늙고 지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그 말은 너무 짧았고 너무 늦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확인하지 않았소. 당신이 태어났다는 걸 알았지만 확인하지 않았소. 서연은 회장의 고백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확인하지 않았다. 그 말은 곧 책임지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건 버린 거랑 같아요. 회장은 서연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병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엄마였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서연의 손을 잡고 회장 앞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버려진 적 없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 회장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데려와 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해서 가족이 된 겁니다.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피가 아니라 시간으로 만든 가족이에요. 회장은 엄마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후회가 배어나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책임질 용기가 없었소. 그저 모르는 척하면 문제가 사라질 줄 알았소. 서연은 회장의 고백을 듣고도 연민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후회는 진심이었겠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서연의 삶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회장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확인하러 왔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요. 회장은 서연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서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가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도훈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도훈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도훈이 뒤따라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서연의 뺨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그 바람에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도훈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 방식의 보호는 결국 당신을 혼자 두는 거였어요. 서연은 도훈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도훈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혈연에 묶여 자유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보호 말고 같이 서는 쪽을 선택해요. 도훈은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서연아, 집에 올 거지?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올 거냐고만 물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집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도훈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가요. 언제든 연락해요. 서연은 도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서연은 지난 몇 주를 돌아봤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잔잔해졌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회장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병실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숨기겠네. 비서는 회장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박재문에게 전하게.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회장은 복도 밖을 내다봤습니다. 도훈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도훈을 불렀습니다. 도훈아. 도훈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도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도 미안하구나. 도훈은 아버지의 사과를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를 가뒀던 거야. 이제는 내가 선택해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도훈은 아버지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회장은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문은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의료기록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재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관리하려 했지만 결국 진실에 잡아먹힌 것입니다. 재문은 마지막으로 강태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재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문은 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서연은 모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회사는 서연에게 휴가를 권유했지만 서연은 거절했습니다.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민지가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 왔어. 기다렸어. 서연은 민지의 환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은 자기 자리에 앉아 이름표를 다시 달았습니다. 윤서연. 그 이름이 여전히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로 들어온 상담 요청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신입 상담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고객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서연은 신입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객 앞에서 진짜로 필요한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확인과 기록이에요. 모든 걸 정확하게 확인하고 빠짐없이 기록해야 해요. 그게 고객을 지키는 방법이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신입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서연은 신입의 모습을 보며 예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서연도 처음에는 저렇게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연은 마지막 고객을 상담했습니다. 고객은 분양 조건에 대해 꼼꼼하게 질문했고 서연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상담이 끝나자
고객이 말했습니다. 오늘 상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다른 곳에서는 대충 넘어가던데 여기는 끝까지 확인해 주시네요. 서연은 고객의 말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객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끝까지 확인해 드릴게요. 고객이 돌아가고 서연은 혼자 남아 상담석을 정리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델하우스 밖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은 밝혀지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것이라고. 피는 사실이지만 가족은 결정이라고. 서연은 엄마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 아니라 상담사 윤서연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제 일이 좋아요. 엄마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어. 서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이 자신을 키워준 손이었습니다. 피보다 먼저 자신을 안아준 손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손이 진짜 가족의 손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도훈이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도훈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길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도훈의 선택을 응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인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모델하우스에는 새로운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상담석에 앉아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날은 힘들었고 어떤 날은 보람찼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 서연은 상담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도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있어요.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식당에서 도훈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었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싶어요. 도훈은 서연의 대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서연은 도훈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 현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서연은 도훈과 이야기하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도시 어딘가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한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만족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도, 혈연을 증명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윤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